좋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기업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금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 날,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니키님, 한동영쌤, 목이 너무 안 좋으셔서 다들 걱정들 하시네요. 오늘 방송 짧게 가시죠. 1시간. 예, 어쨌든 엑기스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7년생 한동우님, 안녕하세요. 한동영 대표님 건강이 걱정이네요. 아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라는 어머님, 한동영 채널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한동훈님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나른한 어머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헬리송님, 안녕하십니까? 장수봉님, 한동훈 대표를 위한 올바른 방송 감사히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역 방송 25년 4월 1일 방송 한동훈 대표를 통한 시대교체 염원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뜻밖에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4월 4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잡았습니다. 일자를. 그 의미가 뭔지,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저는 탄핵 인용될 7가지 이유, 저는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제가 왜 그렇게 예측하는지 오늘 설명을 좀,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것 때문에 종 방송에서 막 특집 방송을 하고 하루 종일 정말 어느 채널을 트나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헌재 결정이 어떻게 될 거냐. 여태까지 했던 얘기 다 또 영상 보여주고 분석하고 온갖 패널들 나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하루 종일 저간 이 헌재 얘기만 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한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구분해서 보시고 구분해서 지지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뭐 이제 그 오늘 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떴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잠이 안 와갖고 잠이 안 와갖고 뒤척뒤척 하다가 우연히 핸드폰을 딱 봤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이게 어제 10시인가 11시인가 그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남녀간의 일은 우리가 밖에서 알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뭐 제가 그 김수현 그 케이스를 들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부부간의 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뭐 그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제가 장제원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거는 정치인 장제원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뭐 부산에서 뭐 뭐를 했건 어쨌든 간에 뭐 아버지 때부터 거기에 뭐 그 장악을 하고 근데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장제원 그러면 그래도 국힘의 대표적인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허망하게 지금 뭐 얘기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 뭐 타살 흔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참 그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충격적인 그 장제원이 그래도 민주당하고 잘 싸웠던 사람 아닌가요? 예. 정말 그 민주당을 잘 제압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장제원이 그 무슨 위원장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민주당 애들이 그냥 발발기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장제원이 그냥 내가 나갈게, 내가 물러설게, 너희들 합의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정말 학을 떼었던 그 국힘의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장제원인데 정말 그 본인의 의지도 강하고 대도 세고 그리고 또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사실 국회의원들이라고 그렇게 열렬한 지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총선 국면에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대형 버스 있잖아요. 관광버스. 관광버스를 갖다 대절을 거의 한 1000명 정도가 그렇게 갖고 한번 장제원의 세를 과시한 그런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자진 사퇴했죠. 우리가 나 대의를 위해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근데 새는 한번 보여주고 예, 그렇게 해서 해갖고 참 저는 정치적으로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정말 그 뭐 10년 전에 그런 그 뭐 비서인가요? 비서하고의 정말 그게 맨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뜻밖의 어떤 그런 소식이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본인이 그렇게 고인이 되시고 뭐 사건이 뭐 이제는 뭐 어떻게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더 이상 그냥 종결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원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 정치인 장제원으로서는 참 좀 안타깝다. 그래도 어느 측면에서 좀 많이 역할도 하고 또 기대도 좀 했었는데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큰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바로 헌재 얘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헨리송님, 장제원 좋아했는데요. 예. 아니 저도 좀 괜찮게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제원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하고 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거잖아요. 좀 국힘에도 제대로 된 좀 투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비리비리할까? 국힘 의원들은 왜 제대로 싸울 줄 모르고 저렇게 비리비리할까? 그랬는데 그 와중에 장제원이 그래도 민주당하고 참 잘 싸워준 그런 국회의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장제원을 좀 좋게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아이고, 아이고, 많은 분이 또 오셨네요. 예. 헨리송님은 7대1 보내요. 그러니까 7대1로 인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용이 7, 기각이 1. 예. 블루마운틴 오늘은 1등으로 달려와 있어서 인사함. 예. 예. 아, 예. 합리적 보수, 콩보리님, 예. 그 아이디를 갖다가, 바꾸셨네, 이름을. 합리적 보수 콩보리님, 콩이야 보리아님이 아이디를 변경을 하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써니님, 안녕하세요.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써니님, 저를 위해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 회복해서 서울로 그렇게 잘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정말, 저희 스패너분님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예. 매일매일 바쁜 시간에도 저녁마다 들어와 주셔서 이렇게 같이 잘 방송을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콩보리님 잘 싸웠지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블루마운틴님 저도 장재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네. 아니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보면은 왜 이런 사고가 뭐 한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런 사고가 종종 나지 않, 뭐 안희정 예를 들어서 뭐 안희정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여자 문제 또 그분은 또 실질적으로 실형도 그렇게 했고 뭐 여러 가지 이러저런 사고가 나는데 정말 그냥
조금 좀 버텼으면 좀 어땠을까?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해당되는 벌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 벌이 뭐 그렇게 뭐 이재명처럼 무슨 30년 감옥에 가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희정도 몇 년 그거 했죠. 예. 설사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안희정 몇 년입니까? 2년입니까? 4년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그러고 또 이렇게 재기가 가능할 텐데 좀 너무 안타깝다. 예, 예이님 안녕하세요. 퇴근길 버스 안 퀴팅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유니콘님 예, 안녕하세요. 콩보리님 이재명도 살고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예, 너무 좀 안타깝다. 예, 어쨌든 예, 오늘은 이제 예, 이 정도 얘기하고 오늘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 제가 왜 그 탄핵 인용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보다는 인용 쪽에 훨씬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느냐. 여러 가지 그 시그널이 있어요. 제가 7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7가지가 넘습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는데 일단은요. 이게 희한하게 찌라시라는 게 그랬잖아요. 찌라시는 정통 언론은 아니지만 그거 맞히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제 찌라시를 갖다 하나 어제 저녁에 방송 끝나고서 발견을 했는데 그 찌라시 내용을 여러분한테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 찌라시 내용이 오늘 뭐 그거하고 좀 그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예. 그래갖고 야 이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뭐 100% 이렇게 찌라시라는 게 100% 맞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 분위기는 거의 맞췄어요. 예, 오늘 그 발표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거는 거의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찌라시가 좀 내용이 긴데 어쨌든 한번 보시죠. 왜 인용이 될 것 같느냐? 찌라시에서도 인용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는 것 같다. 이렇게.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재 찌라시. 요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발표되기 전인,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찾은 찌라시예요. 윤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각자의 최종 결정인 평결, 기각각하 인용을 한 바 없음. 이건 맞았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오늘 오전에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평결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평의라는 거는 그냥 토론하는 거예요. 디스커션. 그걸 이제 평의라고 하고 디스커션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평결이라는 걸 하는데 이 평결을요.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때는 그날 아침에 했대요. 재판하기 전 아침에 1시간 하고 재판을 했다는 그러니까 평결은 아주 나중에 그러니까 평의는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평결은 딱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 요 3단계 있죠. 평의, 평결, 선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그 이찌라시대로 평결을 한 적이 없어요. 일단 이제 그건 맞은 거죠. 예. 평의만 계속 토론만 계속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자 2번 여전히 평의 쟁점 논의 평의 중이다. 연구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 연구관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서포터하는 사람들을 이제 헌재 연구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관들은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연구관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기각각하는 제로라고 한다. 기각각하 아니라는 거지. 인용이라고 한다. 찌라시 내용이에요. 3. 조한창 재판관 등이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고 한다. 타겟이 되는 게 좀 조한창이죠. 4. 그 뭐죠? 전두환 대통령에 하고 뭐 비서실장인가 했다는 사람의 사위 조한창. 4. 재판장 중 한 명이라도 결정 평가를 할 의지가 없으면 최종 평가 회의를 할 수 없다. 이거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고일도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 한다.
5. 이런 경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직권으로 평결 날짜와 선고일을 지정할 수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자기가 권한은 있지만 아직 행사는 안 한다. 문영배 소장이. 6. 흘러나오는 첩보는 마은혁 임명이 되면 문영배 소장 대행이 직권으로 선고를 이를 지정해 최악의 상황을 피해 주리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함.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조한창이 밀건 누가 밀건 이렇게 밀어도 마은혁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그때는 이제 확실히 투표하면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 마은혁이 들어오면 내가 그냥 직권으로 다 결정해갖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만 주고 있다는 거야. 그 권한은 안 쓰지만. 그러니까 약간의 좀 압박을 하는 거죠. 그 재판관들을 좀 압박한다. 7. 마은혁 임명 시에 변론 제기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강제 규정이 아님. 마은혁 판사가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등 기록을 살펴볼 물리적 시간 2, 3일만 줘도 된다. 이 모두 문영배 소장 대행의 권한이다. 8. 탄핵 인용 완전체의 상식성을 위해 마은혁 판사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함. 9. 한덕수는 정당한 이유 없이 헌재가 위헌임을 밝히는 마은혁 판사 임명을 뭉개고 있음. 10. 민주당은 마은혁 판사 임명을 계속 미룬 한덕수에게 4월 1일까지 오늘이죠. 시간을 주기로 한덕수 재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니. 이렇게 해갖고 뭐 쌍탄핵을 하겠다 어쩌겠다. 정말 그동안 이렇게 돌아갔던 상황을 갖다가 찌라시지만 그래도 비교적 잘 여태까지 밝혀진 사실로 보면 잘 그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 찌라시들이요. 기각에 대한 찌라시는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여드린 찌라시 아닙니까? 찌라시 민주당 플랜. 해갖고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인용으로 끌고 갈 거냐라는 그걸 갖다가 설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이런 찌라시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느냐, 뭐 SBS 임찬종 기자 오늘도 뭐 계속 나와갖고 SBS에서 임찬종 기자가 설명을 하던데 여기 보면 김영복, 정영식, 조한창 어제 이재명 재판사 커다란 오명이니까 우리 알아 따라오는 거냐? 그래갖고 문영배에게 절대 대통령 당이 못한다. 그랬더니 문영배 그렇다면 우리도 퇴임시까지 심판 안 내리겠다. 그래갖고 지금 대치 국면에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보여준 찌라시죠. 그러니까 이 찌라시의 내용을 보면요. 뭐 기각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지금 이것도 제가 찌라시 또 이 찌라시는 미확인 정보 이것도 찌라시죠. 자, 인용 문영배, 이미선, 정혜성, 김영두, 정정미 기각 김홍혁, 정영신, 조한창 주심인 정영신이 인용으로 돌아설 기미 그러면 6대2가 되는 거잖아요. 6대2 상황에서 불협화음 없는 진행 외에 개인의 의견을 손보고 있다고 한다. 예,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4월 4일 어렵고 4월 11일 선고 가능하다. 대부분 사람들이 4월 4일 날 선고하리라는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합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끌면은 결국은 11일이 될 거다. 4월 4일 날 선고하기 힘들다 그랬는데 이게요 어젯밤에 갑자기 4월 4일 4월 4일 선고한다는 게 봤어요.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저녁 방송 끝나고서 잠깐 서치를 해봤더니 그구들도 썸네일을 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갑자기 4월 4일 선고한다는 찌라시가 확 돌았다.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방송하는 걸 갖다가 제가 봤습니다. 극우 우리가 제가 아까 맨제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그 극우들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정보가 빠른 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4월 4일 선고 찌라시가 돈다. 이렇게. 그런데 정말 4월 4일이 맞았잖아요. 그죠? 오늘 오전에 발표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4월 4일 날 4월 4일 날 발표를 한다는 거는 뭐죠? 합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해석을 갖다가 두 가지를 하더라고요. 왜 4월 4일 날 선고한다고 했냐? 첫 번째 이론은 뭐냐 하면
어차피 계속 만나도 합의가 안 되니까 아이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빨리 까자. 아, 너희 반대하려면 그때 소수의원 내.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제 5대 3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거예요. 4월 4일 날 하는 이유는 이건 기각하고 각하기 때문에 질질 끌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4월 4일 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터뜨리자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5대 3 주장하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용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뭐냐면 원래 이게 끌으려면 11일 날 그렇게 왜냐하면 이제 18일 전에는 해야 되니까 11일 날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일주일 앞당겼다는 건 이미 합의가 됐다는 거다. 그럼 합의가 됐다는 건 뭐냐? 합의는 8대 0으로나 7대 1로 됐을 거다. 예? 압도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5대 3, 뭐 6대 2 이런 게 아니라 그냥 8대 0이나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한 명 정도 저번에 그 뭐야 정혜선인가 하나 튀듯이 그냥 이쪽 우파 쪽에서 한 명이 터갖고 최소한 7대 1 대부분 8대 0에 합의가 돼갖고 4일 날 하겠다는 거다. 아니 우리가 생각을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후자가 맞지 않겠어요? 아니 합의가 안 됐는데 무식하게 4일 날 하는 경우 아니 11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무식하게 4일 날 하는 경우가 이거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신빙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났어요. 오늘 기사가요. 아침에 헤드라인이 계속 뜨는데 여러분 이거 맨 처음에 누가 띄웠는지 아세요? 정청래가 띄웠어요. 4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선고 기일이 정해졌다가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띄웠는데 그게 왜 정청래가 제일 먼저 받아봤겠습니까? 정청래가 소추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검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양쪽에다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단하고 소추위원장이 지금 정청래로 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국회 소추위원장에다가도 통보하고 이쪽 변호인단에도 윤통 변호인단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받아본 거죠. 제일 먼저 받아봤으니까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속보로 다 정청래의 페이스북을 인용해갖고 4월 4일 11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속보로 막 뜬 걸 갖다가 제가 캡처를 해보면 헌재 오늘 평의 직후 선거일 일정 통지 선거일 생중계 진행, 일반인 방송객도 허용, 대통령실, 정석 비정상 유죄, 긴급 회의 소집, 선거 직전까지 결정문 두고 평의제, 오늘 4일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헌재 오늘 평의 직후 선거 일정 통지, 윤 대통령 측 당사자는 이제 윤통이죠. 출석 여부 검토 중. 이렇게 떴는데 채널에 의해서 단독을 쳤어요. 단독으로 어떻게 기사가 나왔느냐. 속보로 해서 헌재 오늘 평이 이어 평결까지 그러니까 평의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보였던 평결이 있잖아요. 평의, 평결, 선고 이렇게 가는데 이미 평결이란 뭐죠? 각자 의사 표시했다. 나는 기각이다. 나는 인용이다. 이런 거를 갖다가 의사 표시를 다 했다. 근데 의사 표시를 갖다가 문영배 등 제8인 모두 본인 의견을 밝혔다.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주심이 정영석이잖아. 그러니까 재판관의 그 주도는 문영배가 하고 있고 평의의 주심은 정형식입니다. 예. 그래서 주심부터 시작해갖고 먼저 나는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걸 밝혀갖고 8명이 쭉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이미 오늘 오전에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뭐냐? 문구 작성. 예, 판결문을 이제 읽어야 되니 판결문이요. 이거 2시간짜리입니다. 되게 보면은 헌재 판결문이 한 2시간 읽거든요. 예, 그래서 그 문구작 2시간 읽으려면 어마어마한 문장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문구 작성 및 이제 8명의 서명 거기에다 동의한다는 확인했다는 서명만 남아 있다. 이게 채널 A의 단독으로 속보가 뜬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파면이 됐을 경우에 인용이 되면 그게 4월 4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럼 2개월 안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6월 3일 날 조기 대선 날짜가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정하는 거야. 국회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파면이 딱 난과 동시에 땡체제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갖고 날짜를 6월 3일이 제일 가능성이 있거다. 그래서 조기 대선 날짜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 지금 이제 오늘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이고, 다음 얘기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또 글을 많이 써주셨네요. 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주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예, 이쪽 분야에 내용들이 아주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술라미님 8대 0 인용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8대 0 최악의 경우에는 한 명 7대 1 어쨌든 인용은 6대 2까지도 안 갈 것 같다. 아, 어쩌다가 좀 좀 돌출이 나오면 7대 1 8대 0 무난하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헨리송님, 한동훈 대통령 되면 장제원 써먹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 장제원. 예. 순수님, 이재명에 비하면 10년 전 일인데 좀 참지 죽음을 택하다니 안타깝네요.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한번 이 장제원 사건을 통해 갖고 제가 왜 매주 일요일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삼가 영성 TV. 거기서 한번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삼가 영성 TV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어떻게 영적인 관점에서 그걸 보고 해석을 할 거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8시에 이 장제원 씨의 이 사건을 한번 다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님, 장제원 죽음은 너무 안타까워요. 무언가 이용해서 뒤늦게 써먹는 더불어민주당도 끔찍하네요. 음, 남상송님, 탄핵 인용입니다. 예, 바른 정치인 경제안보 확실하게 준비된 한 대표님만이 이재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블루마운틴 인용되고 찢은 대법에서 날리고 그러면 딱인데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쭈니키님 한동훈은 100% 이깁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결정은 어차피 헌재 8인의 마음에 달린 거고 저희는 4월 4일 이후 결정 세 가지 가능성에 따른 한동훈 대표, 동료시민당 대표의 대응 전략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 그렇죠. 예. 이제 결정이 나면 그 전략을 또 짜야겠죠. 그죠? 예. 이제 방송 내용이 바뀌겠죠. 그렇게. 헬리성님, 본선에서만 가면 무조건 이겨요. 예. 나라는 오우님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누르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100분 넘게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른한 오우님의 부탁의 말씀. 장수봉님, 8대 0 인용되고 한동훈 대표는 바로 신당창 나와요. 대선에 임하길 바랍니다. 한상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유니콘님, 마은혁은 완전 빨갱이 위험이므로 마은혁에게 목매는 더불어공사당 계획이 무섭더군요. 헌재를 붉게 물게 치명적인 과거 주사파인데 김원수와 구로군당 노선 투쟁했을 때 최명진의 같은 대학 후배 마은혁이 얼마나 무서운 자임을 알게 됐어요. 김은수와 최명진 완전히 보수로 왔으나 마은혁은 아직 골수좌파입니다. 그렇군요. 음, 나란한 오프님, 올 대표님 교육하기 전에 판결 나와서 다행입니다. 조기 대선 준비. 글쎄 말이에요. 예, 정말 뜻밖입니다. 4일날 발표한다는 게. 아니, 그래서 인용이라는 거예요. 4일날 발표해서 인용이라는 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게 있습니다. 유니콘이 이재명 문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67년생 한동훈님, 평결한 보안을 위해서 4.1 당일 발표 직전에 8인이 각각 제대로 취합해야 한답니다. 결론 작성은 가능성에 따라 각각마다 그 평결 취합 결과에 맞는 결정문을 채택하여 발표한답니다. 출연이고 개달당 내란죄 고발 등 전국이 더 혼란해지고 우려해서 결국 평균 날짜 지정해서 합의 본 듯합니다. 비설방님, 대표님 방송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아,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알파고브라본가 방을 나가더니만은 또 심심한가 봐. 계속 막 발로다가 끄끄끄 문을 갖다가 긁고. 네. 이게 지금 그 채널A의 그 단독 보도에 의하면 원래 평결은 막판에 하게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날 아침에 했다는 거예요. 그 판결하는 선고하는 그날 아침에 1시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 선고를 했다. 그 뭐 막판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지금 보면 오늘 이미 판결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죠? 이게 확실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5대3 그게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일 확률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러면 왜 질질질질 끌었느냐? 그거는 헌재에서 약간 좀 이렇게 눈치 그러니까 분위기 맞춰서 뭐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도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논의를 많이 했다. 뭐 이게 워낙 사안이 또 노무현 박근혜 때하고는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뭐 찌라시를 보나 뭐 여러 가지 그 돌아가는 상황이 좀 그렇다. 그런데 또 여기 증거 중에 하나가 여당의 태도와 야당의 태도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방송했듯이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친윤하고 친한 휴전론을 들고 나오나. 그래갖고 김기현하고 나경원하고 이렇게 의원들 쭉 모여갖고 왜 기자회견 했다고 그랬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은 전장에서 단합 못한다면 역사에 책임을 질 수 있다. 한동훈을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헌재 싸움에서 한동훈을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제 좀 명확해졌어요. 이게 지금 여기 휴전론을 얘기한 거는 이 친한들이요, 친윤들이 한동훈을 이렇게 후보로 추대하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윤통을 살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국힘은요, 그 준비를 안 했어요. 대선 준비,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힘은. 그러니까 오늘 그 권성동이 실적으로 그 당대표라고 그랬잖아요. 권성동한테 기자가 물어봤어요. 자, 뭐라고, 그러니까 발표 난 다음에, 4월 4일 발표 난 다음에, 자, 이게 탄핵이 될 그러니까 기각이 될 것 같습니까? 인용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저도 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탄핵이 뭐 인용인지 기각인지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맘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탄핵을 원한다. 그러니까 뭐 기각을 원한다. 인용을 원한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기자가 다른 질문. 그러면 혹시 인용이 되면 대선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조기 대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힘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아까 제가 그 어제 얘기했던 그 휴전론에 그게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어제 친윤이 얘기했던 이 휴전론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세우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 헌재와의 싸움인데 헌재를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같이 압박을 해서
그래서 헌재한테 그 기각 내지는 판결을 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컴백시켜야 된다. 윤통을 컴백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휴전하자는 거예요. 쉽게 해서 힘을 합쳐자. 그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합쳐자. 근데 그게 해석이 맞는 게 왜냐하면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물어봤죠. 여기 친한계 의원이라고 대한민국 주적은 이재명 미래를 위해 동지에 대한 미움을 거둘 것을 제안한다. 그래갖고 내가 몰라갖고 혹시 이거 얘기하신 분 아시면 좀 채창에 적어주세요 했더니 세 분이 똑같이 박정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적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박정훈 의원의 논지는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제가 페이스북을 갖다가 이렇게 캡처해갖고 방송을 했잖아요. 박정훈 의원은 어떤 스탠스냐? 나는 계엄도 반대했다. 하지만 탄핵도 처음부터 반대했다. 왜? 이재명을 날릴 방법은 윤통을 컴백시키는 것밖에 없다. 왜? 박정훈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습니다. 만약에 조직이 돼서 하면 국힘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진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는 윤통을 어쨌든 간에 컴백을 시켜서 기각이 됐건 각하가 됐건 컴백을 시켜갖고 나머지 임기 2년 동안에 그 이재명을 갖다가 날려야 된다. 뭐 선거법 위반으로 날리던 위중교사로 날리던 그렇게 해갖고 이재명을 막아야 된다. 그게 박정훈 의원의 스탠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예,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 박정훈 의원이 얘기한 건 뭐예요? 윤통을 컴백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김기현은 뭡니까? 윤통을 컴백시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친한도 적극적으로 데모하고 시위하고 압박을 해라. 헌재를 압박해달라. 그래갖고 전장에서 단합을 해야 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전장은 뭐냐면 윤통을 컴백시키는 전장이에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선 국면에서 후보로 나와갖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전장이 아니란 말이죠. 음. 하루 만에 친윤의 진실이 밝혀졌다. 친윤은 윤통을 컴백시키는 전장에 한동훈이 같이 참전하자, 힘을 합하자. 음, 그런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SOS 아닙니까? 서로 막 싸우다가 야, 우리 나 좀 도와줘. 왜 외부적이 이재명이 더 세니까 나 좀 도와줘. 그럼 뭐예요? 지금 친윤이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안마해도 인용이 나올 거. 말로는 뭐 기각이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자기네들도 다 돌아가는 상황이 있고 정보를 듣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권성동도 거기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 대답하지 않겠다. 인용인지 기각인지 대답하지 않겠다. 어제 김기현도 뭐예요? 이거 인용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우리 힘 갖고는 우리가 그렇게 데모하고 그랬지만 이 계엄을 갖다가 초창기에 막은 한동훈의 힘이 필요하다. 그래갖고 한동훈 보고 휴전하자. 일단은 단합해갖고 일단은 윤통을 갖다가 컴백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이재명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재명을 막는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박정훈 의원이 이재명을 막는다는 거는 선거에 붙어서 막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선 후보로 서로 딱 붙어갖고 그러니까 선거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박정훈 의원의 논지는 뭐죠? 선거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선거하면 무조건 이재명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윤통을 살려내갖고 그냥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날리자. 김기현도 똑같잖아요. 사법 리스크로 이재명을 날리자. 다 똑같은 맥락에서 그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결론은 뭡니까? 헌재에서 판결이 나면 기각이 아니라 인용이 난다는 거죠. 예, 그거를 알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뭐야 친한 갑자기 휴전론이 나온 거, 그 다음에 그 여당 그 원내대표가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게 다 인용을 전제로 하고 지금 반응하는 스탠스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이고 예, 피스톨방님 대표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주니키님, 알파 브라보는 한동영쌤 찍찍이네. 껌딱지예요. 딱 붙어 있어. 나만 없으면 막 사방에 짚고 돌아다니면서 찾아. 껌딱지입니다. 예, 장수봉님, 국회의원, 국힘 의원들 단톡방 이름을 63 대선으로 바꾸었다는, 아? 63 대선으로 바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국힘 의원들도 인용된다는 것을 알고, 그 정말이요? 와, 정보 정말 빠르시네. 네. 63 대선으로 이미 바꿨다는 걸 6월 3일 날 어차피 대선이니까. 그러면 인용이지 뭐야. 인용이에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뭐야 문재인 시절에 그 뭐죠? 대검 검찰부장 굉장히 높은 직책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나와서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는 4일 날 헌재가 선고하면 8대 0이다. 그 조한창하고 정영식이 인용이다. 동의한 거다. 근데 만약에 11일 날 다음 주에 선고가 되면 이거는 5대 3으로 각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거는 4일 날 한다는 건 뭐예요? 합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근데 여러분 거기 이제 5명은 픽스 아닙니까? 그건 부동이잖아요. 숫자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 5명한테는 배신이니까. 결국 뭐예요? 조한창, 정영식, 그 또 여자분 하나 이렇게 그 3명이 이제 변수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4일 날 한다는 건 왜? 이 3명이 마음이 움직여 갖고 일로 설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게 이게 합의가 됐다. 이게 각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 소수 의견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거는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제가 그랬잖아요. 좌고 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헌재는 뭐가 필요하다? 헌재 밥그릇이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스로 헌재의 권위를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도 국무총리 그거 세쪽 나지 않았습니까? 거기 뭐 각하도 있고 기각도 있고 뭐 인용도 있고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는 바람에 헌재의 권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갑론을박도 많이 생기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국무총리는 그래도 돼요. 근데 이게 대통령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거를 그렇게 막 소수 의견 내고 막 두 갈래 세 갈래로 이렇게 쪼개져 버리면 그 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극우들도 그렇고 극자들도 그렇고 승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재는 자기 밥그릇을 지키는 게 좌파 우파 이거보다 먼저기 때문에 어쨌든 헌재의 밥그릇을 지킬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8대 0으로 할 수만 있으면 합의를 볼 거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방송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왜 이게 합의가 됐다고 생각하냐면 4월 4일 날 몇 시에 한다고요? 되게 재판을 10시에 하거든요. 오전 재판은 10시, 오후 재판은 2시예요. 그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뜻밖의 시간도 못 박았어요. 11시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야. 발표를 할 때. 그 뭐예요? 되게 이거 주문 읽는데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뭐예요? 11시에 하겠다는 거는 그 판결문을 갖다가 1시간만 읽고 끝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읽고 끝내겠다. 10시 하면은 2시간 읽을 수 있는데 뭐 12시 넘어서까지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이게 심플하게 합의를 봤다는 거잖아요. 이 주문 읽을 게 많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왜? 합의를 그동안 다 봤기 때문에 뭘로? 인용으로 봤기 때문에 주문이 이렇게 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만에 재판 마치겠다는 거야. 2시간짜리 재판을 갖다가 1시간 만에 오전 11시로 박아 놓은 건 뭐냐? 그렇게 읽을 게 많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용이 될 확률이 많다. 예. 정말요, 제가 인용의 근거를 갖다 찾으면 뭐 7가지가 아니라 정말 차고 넘칩니다. 또 다음 얘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예, 예. 67년생 한동훈님
헌재 결심에 이르기까지 한동훈은 헌재에 영향을 안 주려고 많이 자제하고 양보했죠. 그런데 계엄 해제에 이어 탄핵의 당위성 2차 계엄 방지 차원에 따라 탄핵 통과시켰는데 한동훈 대표가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표명한 정치설명 끝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중도 표심머리 그래서 조용태 의원이 탄핵 인용돼야 한다고 얘기한 듯. 그러니까 이거를 번복하면 한동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한동훈의 브랜드는 뭡니까? 최초로 위법적인 탄핵을 온몸으로 막은 사람. 그게 브랜드 아닙니까? 한동훈의.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번복을 해갖고 윤통을 갖다가 복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얘기하는 순간에 모든 기초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재명이요. 대장동 재판을 갖다가 지금 연속으로 지금 재판정에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자, 불출석 한 번 했어. 그래갖고 안 나오니까 또 두 번째 안 나오니까 벌금 300만 원 때렸습니다. 세 번째 안 나오니까 벌금 500만 원 때렸습니다. 그리고 또 불출석. 이게 왜 자꾸 불출석을 할까요? 이재명은 알고 있는 거죠. 조기 대선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나는 이미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 가갖고 뭐 머리 숙이고 이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판에 안 나가는 거죠. 아니 이게 평소 같았으면은 판사한테 잘 보이려고 재판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판사도 이게 인간인지라 좀 밉보이면은 아무래도 괘씸죄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눈 하나 깜짝 아니고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을 갖다가 연장 그것도 연속으로 스트레이트로 빠졌다는 건 뭐예요? 이미 게임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미 조기 대선은 확정이고 조기 대선 하면 나는 대통령 된다. 이런 확신 없이 어떻게 연장 네 번을 빠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그 국힘의 태도하고는 달리 이 야당의 태도는요, 너무 살벌하고 너무 적극적입니다. 예.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재명은 뭐라고 그랬느냐?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복귀하면 제2의 계엄, 한국은 피바다가 될 것이다. 자, 규탄한다 이거는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덕수한테 마은혁을 임명해라. 발표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4월 4일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그 뭐야 그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근무하고 있는 청사 앞에서 규탄한다 규탄한다 이렇게 외쳤고 그다음에 그 뭐예요? 그 발표가 난 다음에 4월 4일 발표가 난 박홍근이라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전 원내대표예요. 전 원내대표. 마은혁 미임명 상태에서 기각 시 불이한 선거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용을 하라는 거지. 기각이나 각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갖고 국민적 불복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아예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당 그 국힘의 스탠스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아니면 죽는 거야. 이재명은 인용이 아니면 죽기 때문에 다른 거는 우리 원치 않는다. 아주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용이라고. 예. 그리고 뭐야, 김용민. 헌재는 파면 선거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인용을 하라는 거야. 무조건 뭐 파면해갖고 인용해서 파면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악착같고요. 이 야당의 반응은 잔치집이 아니에요. 잔치집이 아니라 끝까지 투쟁을 하고 있어요. 아주 악착같이 집요하게 그렇게 투쟁을 하고 있다. 발표하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여당의 스탠스하고 한번 보세요. 4월 4일 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월 4일에 4대4 선거 당연히 기각이. 이건 말장난입니까? 뭐 8월 8일 날 하면 8대 8이 됩니까? 예? 4월 4일에 뭐 하기 때문에 4대4 해갖고 아니 날짜대로 하면은 뭐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6월 2일 날 하면 그럼 6대2로 그러면 인용됩니까?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쉽게 얘기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말장난하고 갖다 붙이지 무슨 끈질긴 어떤 악착각 이거 안 되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생각이 없거든요. 왜? 아니 윤통이 끌려 내려오더라도 자기는 밥그릇 지킬 수 있잖아요.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재명은 다르죠. 이재명은 뭐 배지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조기 대선이 안 되면 자기는 30년 감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놈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덤비는 놈이 제일 무섭거든요. 지금 민주는 그렇다는 거야. 민주당의 그 태도는 이재명을 비롯해 갖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거 안 되면 정말 나라를 때려 엎고 뒤집어서라도 내가 그걸 관철을 시키겠다. 이런 너 죽고 나 죽자의 그냥 이판사판으로 나가는 거고 국힘은 굉장히 말로는 뭐 기각이다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힘은 매가리가 없어요. 예, 기각이 돼도 그만 인용이 돼도 그만 내 밥그릇은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윤통이 내려오는 것뿐이지. 그냥 이렇게 그런 태도가 느껴집니다. 그건 뭐 권성동부터 그런 태도가 느껴지니까 뭐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요. 또 이유가 뭐냐 하면 참 이재명이 이론적으로는 참 능력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문영배하고 이미 그 5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 헌재에 딱 박아놓고 나머지 3명을 압박하면 되잖아요. 3명만. 그러니까 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상대방을요.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써요. 우리가 왜 사면 초가라고 라는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싸울 때 사면 삥 둘러싼 어떤 사면에서 초나라의 그 구슬픈 우리 가락 예를 들어서 뭐 아리랑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전통적인 가락이 들려온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사가 막 싸우다가 전의를 상실해 버리는 거야. 고향 생각나고 나 그만 싸울래. 울면서 그냥 무기 버리고 탈영하고 그게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 작전을 갖다가 잘 썼다 이번에. 예.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너희들이 버텨?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권한대행 임명 불가 법안을 강행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있는데 후임자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후임자 임명 때까지 제재가 안 돼. 이거 문영배하고 이미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에 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를 갖다가 통과했다. 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아무리 3명이 버텨도 문영배 이미선이 18일 이후에도 그냥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버티면 뭐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갖다가 임명을 못한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그냥 뭐 6인 체제, 7인 체제 이렇게 갖고 마은영을 갖다가 쑤셔놓으면 뭐 7명 해갖고 또 뒤집을 어떤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용을 쓰고 뭐를 해갖고 뭐 조한창이 이렇게 하던 조영식이 저렇게 하던 대세에 상관없는 거죠. 왜? 인용이라는 그 흐름, 큰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사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3명의 자기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막판 가갖고 코너에 몰려갖고 막판에 쪽팔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할 때, 문영배가 있을 때 그냥 8대 0으로 합의 봐갖고 아니 박근혜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8대 0으로 합의 봐갖고 그냥 명예롭게 지키시죠. 자리를 명예롭게 지키시죠. 이 압박 아닙니까? 안에서는 문영배가 그렇게 겁박을 했을 거고
그 분위기를 갖다가 누가 막 이재명이 국회 어떤 197명을 이용해 갖고 그 분위기를 딱 조정해서 뭐 온갖 법안 뭐 이런 거를 갖다 개정해 갖고 다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리고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욕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욕을 먹을 수가 없느냐? 지금 이 5개가 큰 사안이거든요. 자, 보면 비상계엄 선포 사유, 그다음에 포고령 위반, 국회활동 침해, 영장 없이 선관위 수색한 거, 국무회의 의결 여부, 그다음에 법관 체포 지시. 이 5가지 중에 이 5가지가 다 걸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인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헌재에서 그 선고를 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죠? 맨 처음에는 뭐 이거는 뭐 무죄고 이거는 해당이 없고 그래서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각이 될 것처럼 그렇게 판결문을 읽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쯤 그렇게 분위기가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반전이 돼갖고 이렇게 돼서 뭐 헌법에 수호 의지가 없었다. 부터 시작해갖고 그다음부터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 뭐야 인용 파면한다 이렇게 나지 않았습니까? 미괄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탄핵 소추 사유가 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그냥 한 가지만 걸려도 그냥 인용이 되는 겁니다. 13가지가 다 걸릴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이번에 윤통도 5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박근혜보다 더 명확해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뭐 최순실 의혹 관계를 압니까? 뭐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윤석열 같은 경우에 이 5가지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많은 유튜버들이 찍었고, 그 다음에 TV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을 했고, 유리창을 깼고, 그 다음에 포고령이 어떤 말도 안 되는 포고령, 그렇게 너무 저는 포고령에 너무 웃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뭐가 있었다고요? 전공의들은 즉시 복귀를 한 그게 무슨 놈의 계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공의가 병원을 복귀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근데 포고령에 그런 것까지 들어있어. 전공의들이 즉시 복귀한다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다. 아? 이 5가지 중에 뭐 5가지가 다 걸리지만 뭐 나머지를 봐준다고 그래도 5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안 걸릴래 안 걸릴 수 없다. 한 가지만 걸려도 그냥 인용이 가능하고 거기에서 딴지를 못 건다. 그런 겁니다. 정말 이 탄핵 인용에 대한 그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음. 또 이게 정황을 보면 경찰에서 바로 뭐예요? 선고 당일 4월 4일 날 거길 진공 상태로 마치 막 학교 휴교하고 뭐 이런 걸 진공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캡사이신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최루탄하고 경찰봉 사용을 갖다가 허용을 했다.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무조건 진압을 해라. 폭동이 아니라 여러분 폭동 이 전제가 뭡니까? 이 전제는 뭐죠? 이거는 서부지법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 아닙니까? 서부지법은 좌파가 때려부셨습니까? 극우가 때려부셨습니까? 극우가 때려부셨겠죠. 극우가 때려부실 명분은 뭐죠? 인용이 돼야 극우가 미치게 발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경찰도 안다는 거잖아요. 인용될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야 최루탄을 쏴서라도 진압하고 경찰봉으로 또 이 경찰봉이 왜 이게 왜 쓰느냐 안 쓰느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갖다가 24단에서 했다가 기갑부대 그 기갑부대가요 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1980년대 군대 생활을 했죠. 그게 왜 이 경찰봉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 진압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게 겉에는 나무지만 그 안에 철심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이제 고참들이 막 우리 그 충정 훈련이라고 그래갖고 진압 훈련을 합니다. 비상시에 만약에 군이 투입됐을 때 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4단이 굉장히 중요한 사단이에요. 그래갖고 그 진압 훈련을 하는데 그걸 하면 뭐 하고 헬멧 쓰고 뭐 하고 딱 완전 무장하고 그 봉을 딱 이렇게 하는데 그 안에 철심이 있어갖고요. 이게 때려도 안 뽀개져요. 아니 쇠심이 들어가 있는 게 부러질 리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한 번 맞으면 엄청 아파요. 예. 고참들이 그거 갖고 엎드려 뻗쳐 해갖고 때리고 우리는 그냥 두들겨 맞을 시절에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경찰봉을 허락한다는 거는 그거 맞으면 뭐 골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철심이 박혀 있다. 지금도 박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군대 생활하고 진압훈련할 때는 철심이 박혀 있었습니다. 최루탄 쏘고 어쨌든 경찰봉 허용한다는 거는 이게 뭘 전제를 하는 거냐?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극우들이 또 서부지법처럼 그렇게 난동 걸면 이번에는 안 봐주고 그냥 제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그 썸네일을 보니까 이런 썸네일도 있더라고요. 오늘 뭐 코스피가 완전 폭등을 했다. 코스닥이 폭등을 했다. 그래갖고 정말 찾아보니까 그 말은 맞더라고요. 예. 코스, 코스닥이 뭐 3%가 올랐다 그래갖고 설마 그렇게 많이 올랐을까? 했는데 3%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 헌재 결정, 이게 뭐야,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차원에서 오른 것도 있지만 어제 그 미국이 지난 주말에 아주 폭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파로 어제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종합지수하고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오늘 이제 회복 이게 꼭 뭐 헌재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어제 너무 떨어져 갖고 그냥 반등 차원에서 올라온 건데 플러스 3%까지 올라온 거는 뭐냐? 플러스 헌재의 어떤 선고일 지정 때문에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리죠. 국힘은 뭐냐? 윤통이 복귀하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간 거다. 주가가 올라간 거다. 그럼 뭐예요? 민주는 뭐냐? 윤통이 인용될 거기 때문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다. 해석이 다 다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뭐야, 우리가 이제 따져보면은, 정말 그 인용의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4일날, 그러니까 11일이 아니라 4일날 한다는 건 그동안 문영배가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여러분 보신 대로 정말 원사이드하게 윤통한테 불리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고 뭐 1분 50초 남았는데 그건 뭐 변호사 통해서 완전 개무시하고 그렇게 뭐 변호사도 개무시하고 윤통 개무시하고 그다음에 불리한 증거는 다 채택하고 유리한 증인은 안 부르고 그게 헌재 재판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영배가 자신 있게 11일이 아니라 4일 날 선고일을 주장한 건 뭡니까? 자기 뜻대로 인용이 그게 됐다는 거잖아요. 합의가 인용으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의 표현이 뭐냐? 중계도 해도 된다. 예? TV 중계. 그다음에 뭐예요? 방청을 해도 된다. 일반인들도 방청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재판을 갖다가 그렇게 원사이드하게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했는데 그 판결을 갖다가 윤석열 기각해 갖고 대통령으로 컴백한다. 이 연설문을 갖다가 읽으려고 방송해도 된다. 뭐 일반 방청을 해도 된다. 그렇게 날짜도 막 땡겨 갖고 4일 날 한다. 이렇겠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재판한 대로 그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8대 0으로 인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에 하나 7대 1 어쨌든 인용이 확실히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맘 편하게 아이 그냥 언론 와갖고 TV 중계하세요. 그리고 일반 방청도 좋습니다. 뭐 오실 분들 와갖고 방청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용. 그다음에 평의 시간을 따져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평의 시간이요. 맨 처음에는 밤새고 했다고 그러더니 점점 줄어요. 뭐 1시간, 1시간, 1시간 뭐 이렇게 점점 줍니다. 그런 게 뭐예요? 합의를 봤으니까 평의 시간이 점점 줄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11일이 아닌 4일 날 한다는 거는 뭐 8대 0 내지 7대 1 합의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건 뭐냐? 되게 여태까지 헌재가요. 이틀 전에 그걸 발표를 하잖아요. 그럼 이거 수요일 날 발표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금요일 날 하기로 했다고 그래도 그냥 수요일 날 발표하면 되거든요. 5시 전까지. 근데 굳이 3일 전에 했네요. 이게 무슨 속셈인가요? 예? 굳이 3일 전에 아주 여유 있게 미리 3일 전에 그냥 금요일 날 판결하겠다. 이렇게 했네요. 그건 또 왜 그러죠? 그거는 그 쓸데없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쌍탄핵을 갖다가 4월 1일까지 없으면 그러니까 오늘까지 안 하면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 4월 2일 날 그냥 국무총리하고 최상목을 쌍탄핵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하면은 쌍탄핵이 먼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쌍탄핵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마은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마은혁 없이도 우리 8명이 그냥 합의를 봤다. 마은혁 필요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기각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문영배가 끝까지 버텼겠죠. 날짜 안정하고 버티냐니까. 왜? 마은혁을 집어넣어야 이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텼겠죠. 근데 마은혁 없이 이걸 판결한다는 건 뭐죠? 이미 인용으로 됐기 때문에 합의받기 때문에 마은혁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 마은혁 TO가 없어도 그냥 인용으로 합의를 본 거 아닙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과 상관없이 그냥 4일 날 선고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마은혁이 꼭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문영배가 미쳤습니까? 4일 날 선고하게. 11일 뿐만이 아니라 그거 끝까지 마은혁 들어올 때까지 질질질질 끌겠죠. 어쨌든 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그 우원식하고 관련돼 갖고 이게 왜 인용이냐? 우원식이 어떤 거를 지금 했습니까? 그 최상무하고 똑같은 그 내용을 갖다가 그 뭐야 한덕수 총리 그걸로 했잖아요. 그다음에 플러스 뭐를 했습니까? 마은혁한테 정상적인 어떤 재판관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요건, 윤통권을 갖다가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그거 권한을 갖다가 달라. 그것도 같이 이렇게 청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기각으로 이렇게 갖고 인용에 합의가 안 된다. 8명이 합의가 안 된다. 그래서 인용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원식 재판부터 먼저 하지 않을까요? 우원식이 그 청원한 거. 왜? 어차피 최상목 때 이건 위헌으로 이미 판결을 했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그냥 우리가 그 지위를 갖다 부여하겠다. 마은혁 정식 재판관 아니더라도 이 유통권에 대해서 네가 들어와서 참관을 해도 된다라는 판결을 갖다가 누가 문영배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원식에 청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없이 4월 4일 날 한다. 그건 뭐예요? 인용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4월 4일 날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계룡사님, 8대0이 왜 마은혁 임명하라고 난리냐? 제가 설명 드렸죠. 예. 만약에 합의가 안 됐으면 끝까지 마은혁을 기다렸을 거다. 근데 어쨌든 그 뭐 내부적으로 겁박하고 외부적으로 겁박하고 이렇게 하고 3명이 결국은 이쪽으로 설득이 됐다. 그래서 더 이상 마은혁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67년생 한동훈님, 2년과 이상은 친노 살기 위한 현실적인 스탠스. 그구는 윤건희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네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처신을 달리하는 치재명과 처세술이 닮은 듯.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극과 극은 통해요. 예, 이 제가 영적인 세계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원래 극자하고 극우는 똑같아요. 예, 극과 극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수많은 이유 때문에 수많은 이유 때문에 결국은 뭐냐? 이거는 기각이나 또 다가 아니고 4월 4일 날은 인용이 나올 것이다. 인용도 아슬아슬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8대 0. 만에 하나 한 명이 삑사리 내면 7대 1. 그 이상은 안 간다. 8대 0이나 7대 1로 인용이 돼서 우리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좀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아침에 이게 속보로 딱 뜨는 바람에 4월 4일 날 정말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중요한 빅 이벤트에 뭔가 여러분한테 이 빅 이벤트를 정리하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연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안영희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주니키님, 필규정님, 김쌤님, 콩야보리아님, 나른한 오우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주니키님이 슈퍼챗으로 8만원 큰 슈퍼챗을 쏴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동영 채널. 일찍 주무실 분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시고요. 아직 안 주무실 분은 제가 여러분께서 또 많은 글을 갖다가 써주셨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이 써준 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상숙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근데 마은혁은 완전히 좀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그 백그라운드를 뭐. 아니, 그 김문수 씨가 한번 그 까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너무 잘한다고? 아니, 그쪽에 있던 할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증조 할아버지 정도 된다고. 아, 유니콘님, 이재명 문제가 너무 불편합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어쨌든 확실한 건 뭐냐면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예, 정말 국힘이 한동훈을 추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이고 피스톨방님,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거 대박이네요. 장수봉님 말씀대로 국힘 의원들 단톡방 이름을 63 대선으로 바꿨다. 정말 이거 대박이네. 자기네들도 인용될 거 안다는 거잖아요.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야, 정말. 아이고, 함천님, 수고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첨님. 예. 홍보리님께서 67년생 한동훈이 아니라 73년생 진짜 한동훈인 듯요. 아는 게 많으시네요. 예. 항상 그 분석글을 갖다가 잘 써주세요. 쭈니키님, 그럼 벌금 2천만 원인가? 아,
그 이재명 안 나가면요. 아니, 강제 구인한답니다. 네 번째는 만약에 또 안 나온다. 강제 구인. 예. 아니, 벌금 이재명이야 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돈으로 바꾸겠죠, 뭐. 예. 그 뭐 이재명한테 뭐 300만 원, 500만 원이 돈이었습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주니키님, 나경원 전환길과 맞아. 책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책이 나왔다. 윤통의 책이 새로운 대한민국 10일부터 예약. 아니 근데 지금 왜 책을 내지? 지금 이해가 아니 저도 오늘 들었거든요. 오늘 그 윤통이 뭐 책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근데 정말 타이밍 아니 그래서 이걸 4일날 했나? 또 이유가 또 하나 늘었네. 지금 뭐야 10일날 부터 판매를 하면 만약에 11일날 그걸 한다. 여론이 책 나온다 하면은 이게 또 돌풍으로 그래서 그냥 책 나오기 전에 미리 미리 땅땅땅 하고 끌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이 책을 냈다는 건 뭐야? 자기 정치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끌려 내려와도 제가 얘기했죠. 끌려 내려와도 김건희하고 윤석열이 절대 정치를 포기할 사이. 국힘이 마음에 안 들면 당을 쪼개 나가서라도 창당할 사람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복수님, 윤석 때문에 당도 몰락하고 우파도 몰락하고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갈라치기나 하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탄핵되면 한동훈 대표님한테 뭉쳐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아니, 뭐 답이 이제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된다 그러면 아니 지금 국힘은요 그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니까 대선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항상 방송할 때 그러는데 국힘은 지금 대선 준비가 아니라 당대표 선거 준비를 각자가 뭐 나경원, 윤상, 거성 그냥 당대표 준비를 하는 거지 대선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고. 대선 준비는 그죠. 어떻게 그냥 해서 윤통이 오면은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필교 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성님, 탄핵 인용돼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한동훈 대표로 뭉쳐야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박성현님, 반갑습니다. 예, 홍보리님, 그동안 떨어졌으니까 잠시 오른 거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월요일 날, 아니, 미국이, 미국도 한 2% 이상 빠졌던 것 같아요. 예, 박살이 나갖고, 그 여파로 월요일 날 엄청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떨어진 게 그냥 오늘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예, 정말 아니 근데 방송에서 패널들이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마치 그 헌재 그 뭐 발표 때문에 4일날 한다. 그것 때문에 뭐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긴 하더라고요. 계영사님, 예, 예, 이건 제가 아까 읽어드렸고, 아이고 예, 음, 나르나오님, 예. 올 한동영 대표님 너무너무 멋져 보여. 오늘은 만우절이네. 근데 정말 하필 만우절날 4월 4일날 헌재 발표가 있었을까요? 설마 만우절 그러는 건 아니겠죠? 예, 이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죠. 예. 어쨌든 판결은 4월 4일 11시. 예. 그때는 제가 방송을 켜겠습니다. 1시간이면 판결문 다 낭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이면. 뭐, 그, 중계방송 다 허락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뭐, KBS를 비롯 모든 방송에서, 다 중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네. 그래도 오늘, 아이고, 그래도 1시간 반, 1시간 반 정도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의 도움으로 이렇게 방송을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수고해주신 스패너분들께 특별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잘 방송을 마쳤습니다. 자, 즐겁고 평안한 그런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